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근에 킷을 하나 구입을 했는데 리뷰를 하면 재밌을 것 같아 가지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톰캐트입니다. 그래서 키트는 톰캐트인데 구입 이유가 그 추억에 이제 우리 추억 속에서 하나의 어떤 큰 어떤 키트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인상적이었던 키트가 있는데 에어로 분야에서는 다름 아닌 톰캣입니다. 아카데미. 일단 트럼펫 킷 보기 전에 서론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겠는데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제가 고전 프라를 좀 좋아하니까 이제 고전 키트를 조금 가지고 있는데 80년대 추억의 키트죠, 그죠? 이제 아카데미 80년대 구입했던 톰캐트 키트가 요즘 한번 다시 만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뭐 이렇게 뭐죠? 거기 탑건 뭐 새로 나온 영화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 영향 때문인지 재고가 안 보이더라고요. 아카데미 킷 그렇게 구하기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왜냐면 계속 생산했잖아요, 그죠? 박스가리도 하고 뭐 했지만은. 그래서 그러면은 어떤 걸 살까 이제 쭉 살펴봤죠. 뭐 어떻게 보면은 또 최근 또 근래에 핫한 게 이제 타미야에서 나온 이제 1대 48스케일 톰캣 키트죠. 근데 그 키트는 이제 10만 원이 넘어갑니다, 가격이. 그러니까 가격이 48스케일이지만 상당하죠, 그죠? 그래서 10만 원 주고 사기에는 좀 고민이 돼 가지고 좀 더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 7위 스케일을 살까 했는데 7위는 좀 사이즈가 작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큰 사이즈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 뭐 최소한 48 스케일. 그래서 검색 좀 해보니까 이제 32 스케일이 있더라고요, 트럼펫에서. 근데 그게 이제 10만 원 초반이니까 타미야보다 조금 더 높죠, 그죠? 그래서 이제 3위로 간 거죠. 근데 제가 만들고 싶었던 거는 아카데미 키트입니다, 이게. 이 키트는 이제 당시에는 모터라이즈들이 이제 좀 고가의 키트고 모터나 기어박스 없는 애들이 좀 중저가의 키트 군으로 형성이 됐었거든요. 한 88년도 정도에 나왔을 거예요. 나오면서 그때 한 5,000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상당히 고가지만은 모터라이즈는 아니고 거기다 뭐 에어로 키트. 저는 이걸 이제 문방구에서 처음 접한 게 아니라 우리 친형 친구 댁에 놀러 갔다가 그 친구 형님이 이제 우리 친형 그 친구분 거기 형님이죠, 그죠? 그 형님이 이제 이걸 미리 또 이렇게 뭐 도시에서 이제 미리 구해서 사오셨는지 문방구에서는 잘 못 본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걸 구입해서 이제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좀 도색도 좀 하신 것 같기도 하고. 기억에 천장에 이렇게 낚싯줄을 매달아 놨었나? 그래가지고 보고 와 이거 뭐지 하면서 있잖아요. 완전히 신세계였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뭐 끼케야 이제 7위 스케일 뭐 아이디어 회관이라든지 그죠? 아카데미 거 이렇게 했는데 완전히 덩치부터 다르고 또 굉장히 무장이 또 화려했죠, 그죠? 이 피닉스 미사일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악권인 건 이제 톰캣 하면 기억나는 게 이제 물론 박스 아트도 인상적이지만은 이제 이게 가변익이잖아요, 그죠? 근데 한쪽 날개만 움직였는데 반대편도 움직이더라고요. 이게 신개념이죠, 그죠? 그 당시에는 정말 신박했었는데 그래가지고 문방구에서 본 건 아니고 이제 우리 형 친구 분 만든 걸 통해서 이제 아주 감동을 받고 해서 이제 문방구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주문을 했나? 뭐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 여차저차 구입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구입해서 이건 아마 제 혼자는 못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부품도 워낙 많고 또 이게 뭐 좀 단차도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형하고 같이 만드는 것 같기도 한데 당시에는 색칠을 저는 안 했는데 안 했어도 굉장히 화려했죠, 진짜. 이 마킹도 화려했고 이 전사지 콕피트 부분도 이렇게 정밀한 부분은 당시에는 거의 뭐 보기 드물었죠, 그죠? 여기는 이제 나와 있네. 실제 사진도 나와 있고. 그래서 이 톰캣 키트가 제가 고전 프라로 만들었던 비행기 중에서는
몇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아주 이제 인상적이었던 제품이라서 한 번씩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번에 이제 아카데미즈 한번 다시 사서 만들까 했는데 이제 구하기 힘드니까. 요건 소장용이죠, 그죠? 6,000원인데 이 초판이 5,000원이니까 거의 얘가 준 초판인 녀석이죠, 그죠? 이 스티커라든지. 그래서 얘는 소장을 잘하고, 아카데미즈는 다음에 좀 재고가 풀리면은 그때 한번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건 이제 에이스 과학제, 그죠? 에이스. 에이스도 아이디어 만큼은 아니었지만 나름 그래도 이제 여기 에어로 키트들이 그때 80년대에도 좀 나왔거든요, 시장에. 대표적으로 저는 이제 1대32 F16이 이제 제일 기억에 나고요. F14 톰캐트를 제가 에이스째로는 제가 사본 기억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고전 프라를 수집하다 보니까 이제 입수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요 제품은 여기 지금 박스 아트가 그냥 사진이죠. 볼까요, 지금? 이게 또 뭐 A형, B형, 뭐 D형 나뉘잖아요. D형이 이제 슈퍼 톰캣이고. 근데 여기 이제, 기관총, 발사 연기 배연 그 부분이 이렇게 이제 메쉬망으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A형 같습니다. 다. 요게 이제 나중에 바뀌었죠, 그죠? 이거 다 A형이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 이제 구했고, 이제 소장용으로 구했고, 요게 이제 특히 가치가 있는 게 이제 졸리 로저스, 그 해골 마크 아시죠, 그죠? 그 데칼이 들어있습니다, 이 제품이. 그래서 이제 예전에 잠깐 어디 인터넷에 이제 소개한 적이 있는데, 저한테 이거 자꾸 자기한테 팔아라고 조르는 분이 계셨습니다. 한 2분 정도 계셨던 것 같아요. 나중에 정리하게 되면은 꼭 자기한테 팔아달라고. 이거 완전히 그 톰캣 어떻게 보면 애호가분이나 성애자분들이 계신데 완전히 그 사랑이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그죠? 특히 이제 그 고전 프라에서도 이제 이렇게 7위 스케일 톰캣은 잘 없으니까, 아카데미는 1대 100 스케일인가 아마 고전 프라로 나왔었고, 1대 72는 아마 90년대 나왔을 겁니다. 80년대 후반? 90년대. 그건 제가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S제 귀중한 걸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한 번씩 제가 이제 박스 구경도 하고 이제 여러모로 합니다. 이게 지금 그래도 꽤 잘 나온 사진이라 가지고 뭐 도색이라든지 제작할 때 조금 참고 사진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고전 프로는 제가 2개 가지고 있고, 요번에 산 게 이제 트럼펫제인데, 리뷰할까 지금 제가 갈등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740피스입니다. 한번 리뷰하면 1kg 이상 빠질 것 같은데 길이가 57cm네요, 그죠? 아무튼 뭐 대충이라도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뭐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또 마땅히 리뷰 이런 게 없더라고요, 지금 자료가. F14 B형 톰캣, 붐캣으로 나와 있고, 박스 아트는 해골마트 보이니까 우리 저기 뭐 비행대라든지, 그죠? 뭐 이런 뭐 역사적인 부분이나 잘 모르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이 졸리 로저스는 좀 웬만하면 알죠. 워낙 또 유명한 이 뭐 마킹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 기체 도장이니까. 그래서 졸리 로저스로 인기 있는 졸리 로저스의 어떤 스타일로 이렇게 박스 아트가 되어 있고, 1대 3위 스케일로 보니까 정말 웅장하네요. 톰캣이. 일단 이게 함재기니까 이제 바다가 배경이죠, 그죠? 뭐 산이 이런 게 있는 것들. 물론 이제 D형에서는 이제 복합 목적, 다목적기로 돼서 이제 폭탄 투하도 하고 그랬지만은, 뭐 AB형은 함재기고 이제 항공모함 방어지 않습니까? 뭐 그리고 이제 뭐 전투. 그래서 이제 시원한 바다를 풍경으로 되어 있고, 저기 론칭은 아닌 것 같아요. 항공모함에서 뜨는 것보다는 이제 착함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이게 구도라든지, 그리고 파일럿까지도 이제 잘 디테일이 있게 그려져 있고, 근데 키트에 파일럿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문제가 뭐냐면은 키트에서 이제 자꾸 인형 같은 게 빠지고 이제 별매로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뭔가 키트를 사서 만들고 해도
좀 뭐가 좀 미완의 느낌이라고 할까. 예전에는 7이 스케일이든 48 스케일이든 그죠, 좀 퀄리티가 떨어지더라도 인형을 넣어주는 시도나 노력이 있었는데 80년대 뭐 초반부터 뭐 후반까지 뭐 일본이라든지 뭐 미국 또 국내 뭐 군소 회사들이 와르르 다 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97년 IMF 전후방으로 거의 뭐 다 초토화됐던 것 같은데, 기업체가 몇 개 남지 않으니까 그런 시장을 이제 우리는 독과점 시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자동차나 핸드폰 시장을 들 수 있는데, 이제 소비자 중심 시장이 아니고 이제 공급자가 이제 갑질하는 시장이 돼 버렸잖아요, 그죠? 노조라든지 뭐 아니면 경영진이 소비자의 이익을 생각해서 가격을 좀 저렴하게 제공한다거나, 그죠? 더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그런 것보다는 제품 차별화라든지 아니면은 은연중에 단합을 해버리죠, 그죠? 서로 간에 만나서 하는 단합이 아니라 누가 가격 하나 치고 올라가면은 다른 업체들이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트렌드 중에 이제 인형이 빠지는 트렌드가 들어가니까 그거 다 따라하면은 이제 너도나도 다 인형 빼버리면은 소비자들이 또 입 닫게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요즘 다 그런가 보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근데 지금 인형이 들어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이렇게 이제 뭔가 예전에는 있었는데 자꾸 빠져버리는 것들이 나와가지고 문제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그 얘기는 그 정도로 하고, 일단 1위 스케일 3위 스케일이고 이제 나온 것 중에서는 가장 대형 키트죠, 그죠? 3위 스케일은 뭐 저기 F18도 있고 뭐 F35 최신 키트도 있고, 그죠? 뭐 저기 러시아제 전투기 수호이도 있고 꽤 많이 나왔더라고요, 트럼펫에서. 그래서 대물 키트들도 한번 도전해 볼만하다. 이제 뭐 그 키트들이 여러 가지 시리즈들이 나와 있으니까 뭐 시리즈로 만들어도 괜찮고 한데, 타이밍이 좀 지나면은 또 품절돼 버리면은 못 구하니까 만드실 분들은 뭐 미리미리 이제 한번 좀 사두시는 게 또 괜찮지 않나. 저도 이거 좀 검색하다가 뭐 사긴 샀는데 또 절판 그 품절된 곳이 많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한번 제가 탱크류는 반다이 1대24나 뭐 타미야 1대25를 꽤 많이 사서 만들었기 때문에 탱크류 대물들은 꽤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조금 좀 두렵기도 하지만은 뭐 용기가 또 나더라고요. 에어로는 제 전문 분야도 아닙니다. 뭐 잡설이 길었네요, 그죠? 근데 뭐 지금 한 세 가지 뭐 A형, 뭐 A 플러스 하고 B형 같이 묶기도 하고 그러던데, 그냥 B형 그 다음에 D형인데 그 크게 차이는 없어요. 차이가 이제 여기 우리가 A형하고 B형 구분하려 그러면 이제 엔진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거기 TF30 엔진에서 이제 제네럴 일렉트리닉 GE 110 엔진으로 바뀌어가지고 노즐이 바뀌었습니다, 형태가. 그래서 우리 예전에 이제 이거 차이법은 알고 가자고요. 여기 이제 그 항아리 있잖아요. 항아리 그 주둥이 쏙 모이는 것 같은 그런 모양으로 된 게 이제 기존의 TF30 엔진인가? 그렇고 엔진이 변경된 거는 이제 F16처럼 매끈하게 빠져 있는 노즐이거든요. 그래서 노즐을 보면은 일단 A형하고 BD형하고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B형을 봤을 때는 이제 노즐이 엔진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기 뭐죠? 글로브 베인이라고 이제 여기 아카데미 때 만들어 보신 분은 아시는데, 이제 그 작은 날개 하나 튀어나왔다 들어놨다 아시죠, 그죠? 이게 뭐 안정성을 더 뭐 좀 높여주는 그런 보조 윙 같은 건데, 글로브 베인이라고 이제 그게 이제 가변식으로 옛날 아카데미에 들어갔는데 그 A형이니까 이제 들어갔고 그 이후에는 이제 폐지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흔적이 없습니다. 예, 글로브 베인이라는 윙이. 그래서 이제 A형 이후에는 폐지됐으니까 이건 A형이 아니죠, 그죠? B형이고. 세 번째는 이제 뭐
AB형하고 이제 D형 거기하고 이제 구분되는 게 여기 그 침파츠, 뭐 포트, 요게 이제 D형에서는 그 나란하게 듀얼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싱글인 상태, 여기 카메라, 그리고 이제 포지션 램프, 그리고 안테나 이렇게 이제 하나로 된 부분, 요 부분이 이제 AB형이 쓰는 거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뭐 AB형 혹은 노즐이니까 B형 맞죠, 그죠?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정도만 보면은 대략 될 것 같고, 사출 자석도 이게 아마 D형에서는 바뀐 것 같은데 그건 너무 디테일한 부분이니까 좀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분법을 봤을 때는 요게 B형이 맞구나,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또 복잡하게 아는 거는 그렇고, 일단 키트 박스 연 부분만 저기 책상이 작으니까 키트 박스 오픈한 부분만 살짝 보여드리고, 밑에 내려두고 이제 파츠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박스 오픈 상태입니다. 이렇게 딱 열었을 때는 중앙에 소형 박스 하나,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좌우로 분할이 되어 있거든요. 상자가 꽤 크죠, 그죠? 그리고 이제 딱 열었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게 이렇게 이제 요런 포장을 뭐라 그러죠? 이게 이름이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요. 아무튼 이 투명 아크릴로 이렇게 싸져 있어요. 이게 저기 기체 본체가. 근데 덩치가 꽤 크죠. 이 사이즈가 대략 기체 사이즈가 지금 30, 그다음에 한 37에서 38cm 정도 되네요, 길이만. 그리고 이제 덩치가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래서 그 기체 상하판이 이렇게 이제 이게 클리어로 포장이 되어 있고, 또 이렇게 안쪽에서 이렇게 그냥 굴러다니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파손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보기도 좋고, 뭐 시각적으로도 괜찮고, 또 안전하게 또 포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네요, 그죠? 대략 우리가 유추해 볼 때 이제 이 엔진 자리잖아요, 그죠? 그 G110 엔진이 아마 이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 커버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개폐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선택식으로. 그리고 에어 인테이크 자리는 뭐 별도 파츠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에어 브레이크 부분도 지금 파츠가 따로 있을 것 같네요, 그죠? 여기는 플레어 이렇게 뿌리는 거기 함이잖아요, 그죠? 박스잖아요, 그죠? 플레어 부분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재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위치가 이제 그 후크, 착륙할 때 거는 후크 자리가 있는 것 같고요. 후크는 사이즈가 크니까 좀 디테일하게 나왔을 것 같네요.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 이제 날개 자리 부분인데, 타미야 1:32 스케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구판이나 고전프라인데 좌우 날개가 연동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구조적으로는 안 넣을 것 같습니다, 공간이.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는 또 따로 커버가 있을 것 같네요. 뭐 에어인테이크, 뭐 공기 빠지는 그런 뭐 덕트 같은 것들, 이런 세부 디테일도 보이고, 수직 미익 자리는 그냥 날개가 큰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접착이 단단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본체 하나 나왔고, 이제 여기 설명서 하나, 그다음에 데칼은 일단 3장이 들어있는 것 같네요. 지금 하나, 둘, 근데 3장이 들어있는데 지금 해골 마크가 여기 있구나. 그러니까 수직 미익은 완전히 검정색으로 칠하고 거기에 붙이게끔 되었네요. 이렇게 수직 미익 자체로 다 이렇게 디자인된 건 아니고, 이게 귀한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뭐 다른 비행대 데칼도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컬러 가이드가 따로 그냥 별도 한 장으로 들어있네요. 그죠? 여기 이제 페인트 앤 마킹이라 그래가지고 좀 자세히 볼까요? 여기가 이제 VF103 졸리 로저스라고 되어 있는 워싱턴, 조지 워싱턴 함에 이제 탑재됐던 녀석이고, 근데 우리가 익숙한 건 이게 이제 금정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 뭐 스트라이프 같은 게 좀 있고, 아마 그거 조금 도색할 때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B로 되어 있고, B, C가 이제 VF11 레드 리퍼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꽤 화려하네요, 그죠? 여기는 멧돼지 같은데 자세히는 모르겠네요. 귀엽네요, 그죠? 여기 좀 화려한 마킹이고, 그럼 A 형태는 여기 있구나 또. VF103 졸리 로저스인데, 존 F 케네디 함에 탑재됐던 녀석이 꽤 이제 우리 알던 그 녀석이죠, 그죠? 이렇게 금정의 해골. 진짜 멋있네요. 제가 제작하면은 요 녀석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장들이 나와 있는데, 무장이 꽤 풍부합니다, 지금. 3위 스케일인데, 무장도 나름 충실하게 넣어준 것 같네요. 고전프라 한 짬밥으로 이제 기억하면은 뭐 한 3-4가지 나올 것 같은데요. 여기 이제 에임 7이니까 요게 스페로우 같고, 여기 이제 에임 54가 피닉스, 얘는 GBU 27, 요것도 좀 많이 본 놈 같고, 제이담은 우리 한 번씩 들어봤죠, 그죠? 제이담. 그리고 이제 여기 사이드아인더구나. 이렇게 나와 있고, 꽤 무장은 많네요, 그죠? 색상은 여기 표가 실버, 블랙, 번트 아이언, 뭐 기본색 클리어, 에어로니까 뭐 클리어 파츠들이고, 그러니까 복잡하진 않습니다, 그죠? 그레이가 이렇게 이제, 이게 미스터 하비 번호인데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그죠? 바이에어도 있긴 있는데, 그레이 두 가지고, 이게 그게 뭐 갈매기 무슨 그 색이 있죠, 그죠? 걸그레이인가? 그런 느낌 같기도 하고, 블루도 있긴 있네요, 지금. 여기는 미디엄 컨시 그레이, 화이트 인시그니아. 요게 거기 타미야 레이싱 그레이처럼 약간 그 상아빛 나는 그 흰색일 겁니다. 그리고 블루. 그러니까 크게 이제 이렇게 색이 필요한 건 아니죠, 그죠? 일단 투톤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 그레이가 상면하고 배면이 이게 측면 쪽하고, 하면은 아마 이게 이제 거기 화이트 인시그니아, 하면은 화이트일 것이고, 그렇게 한 3색 정도로 구성되는 걸로 보여지고, 코핏 위쪽에는 이 부분은 이제 뭐 블랙, 그리고 이제 테일 그 수직 미익도 이제 블랙으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대신에 등치가 크기 때문에 이제 그 페인트 소요량은 꽤 많이 들 것 같네요, 그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리뷰해 보죠, 그죠? 자, 설명서고, 아이템 넘버는 03202, 1:3의 스케일이고, 붐캣. 제가 뭐 D형이 이제 이렇게 폭탄 무장에서 투어하고 해가지고, 저는 D형이 이제 뭐 붐캣인 줄 알았는데, B형도 붐캣으로도 뭐 활용이 됐나 봅니다, 그죠? 특별히 뭐 어려운 건 없는 것 같고, 파츠가 지금 총 700, 아까 720피스라고 했죠, 그죠? 어마어마합니다. 설명서 보는 것만으로도 지금 부품도가 이제 보면은 어퍼, 퍼슬라지, 이게 뭐 기체죠, 그죠? 상면 기체, 하면 기체, 그 두 개가 기본 베이스. 아까 투명 클리어에 보정되어 있던 녀석이죠, 그죠? 그거 진짜 크기를 우리가 이렇게 채가는 그냥 모형하고 비교해 보면 제일 빠르니까. 제가 근래 만들었던 아카데미 1:72 스케일이거든요, 라이트닝.
이거 딱 봤을 때 이렇습니다. 크기가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우리가 크기를 파악할 때는 이렇게 3위 스케일 통캣은 굉장히 크다. 이 쌍발 제트기들이 좀 덩치를 한 덩치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대물에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아마 구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기체 상판이 엄청나게 크다. 어마어마하다, 정말. 좀 저는 지금 박스 오픈하고도 부담스럽네요. B러너는 이제 가변 윙 주익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A, 뭐 그 순서는 크게 여기서는 신경 쓰지 않았나 보네요, 그죠? 그다음에 A형은 이제 수직 미익하고 수평 안정익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요 가변익이죠, 이것도. 그거 A러너. 그다음에 C러너는 이제 플랩 등등이 있는 것 같네요, 그죠? 플랩. D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이제 각종 플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널판치들 있잖아요. 그 위잉에 붙어 있는 널판치들, 뭐 이렇게 앞쪽에도 있고, 그죠? 꽤 많이 있는데 그런 파츠들이 이제 다 개별 파츠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러너는 형태를 봤을 때는 여기는 이제 거기 가변익 그 주익 거기 부분 커버로 보여지고, 요건 이제 노즈 콘, 그다음에 요건 그 에어 인테이크 측면 디테일 그 파츠 같네요, 그죠? 이 F 러너는 에어 인테이크 러너, G 러너는 우리 딱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콕피트에 들어가는 부속들 같네요, 그죠? 여기 보면은 거기 이제 콕피트가 그 기체에 완전히 딱 고정되는 그런 그 연결 이연매 돌기들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이 보이니까 그게 제가 알기로는 8개로 봤는데 7개네요 지금 여기서는. 아무튼 콕피트로 보여지고, H러너도 여기 나와 있는데 뭐 파일런이라든지 콕피트 파츠도 좀 보이는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에어 브레이크가 보입니다. J러너는 이제 형태로는 봤을 때 랜딩 기어인데 3개가 아니고 2개죠. 2개가 메인 랜딩 기어고, 요게 노즈 랜딩 기어 앞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랜딩 기어 거기 도어 혹은 커버들이 좀 보입니다. 야, 많네요, 그죠? 힘드네, 지금 숨차네. K러너 들이 보이고, K러너는 내부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강화 파넬들 파츠들로 보이네요. M러너는 이제 거기 텐던 방식의 앞뒤로 하는 콕핏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콕핏 파츠와 뭐 계기반 등이 보입니다. 이게 이제 뭐 D형에서는 완전 뭐 저기 전자 LED 패널 등으로 바뀌어 버려 가지고 콕피트는 이제 별도로 파야 되는 게 되니까, 그죠? 이게 금형파면은 자꾸 재활용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따로 나온 것 같고, A형하고 B형은 콕피트 차이를 거의 못 느꼈거든요. 아마 그래서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네요. Q러너는 이제 내부 제연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엔진이 바뀌었죠. 이제 그 제네럴 일렉트릭사의 엔진으로 바뀌었고, 그러니까 좌우 양쪽으로 트윈이니까 이제 곱하기 2로 되어 있고, 여기 한 개 엔진분이 되는 것 같은데, 해외 어떤 훌륭하신 장례들을 보면은 이 부분에서 이제 그 어떤 뭐 신랍선이나 아니면 구리선으로 배선 작업하는 게 꽤 좀 디테일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좀 쉽지 않겠다. 저처럼 이제 에어로 경험이 없는 뭐 무지한 사람들 한번 요번에 도전해 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GP는 클리어 콕피트죠, 그죠? 이 부분은 확인해 보니까 이제 깨진 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뭐 X, Y 같은 경우에는 각종 뭐 포지션 램프나
어떤 뭐 항법 등 이런 것들, 클리어 파츠들, 그리고 이제 콕피트에 있는 그 허드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투명 파츠들 묶음입니다. 이제 WB면은 이제 우리 보통, 저는 에어로 많이 만들지 않았지만은 그냥 가무를 알죠, 그죠? 웨폰이죠, 그죠? 그래서 웨폰, 그러니까 기본 기체가 있고 웨폰 무장의 변경이나 데칼의 변경을 통해서 새로운 제품들이 기획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파생 상품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웨폰을 이렇게 쫙 깔았습니다. 지금 꽤 많죠. 그리고 오 부품은 가변 주익의 이제 어떻게 하나의 커버 부분인데 이게 고무 부품이더라고요. 뭐 이따가 확인해 보겠지만은. 그래서 W들은 뭐 이게 툭 봤을 때는 얘는 사이드 와인더, 얘는 스페로 같고, 얘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무장류는 그렇습니다. 그 웨폰류는 이렇게 쭉 있다. 그리고 뭐 금속 파츠들하고, 타이어는 고무로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그죠? 그리고 데칼은 총 네 벌입니다. 데칼은 아까 세 벌로 봤는데, 그리고 금속 에칭 한 벌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그리고 그 외에 이제 W 파츠는 연료통이죠. 보조 연료통 두 벌. V 파츠는 피닉스 미사일을 잡아주는 파일런 파츠 같습니다. 우리 아카데미 만들었을 때도 이렇게 별도 파츠로 있었죠, 그죠? R 파츠는 이제 레이더로 보여지고, S 파츠는 엔진 끝단에 있는 카울하고, 그리고 몇몇 여기 뭐 기관총 커버라든지 그런 것들로 보이네요. 그리고 이거는 랜딩 기어 커버 같기도 한데, 그 노즈, WJL 다 무장이죠. 웨폰이니까 웨폰 무기들. 그래서 이제 에어로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이제 에어로는 무장부터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이제 지치지 않는다, 끝까지 스포트 할 수 있다 얘기하는데, 무장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이것도 무장부터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부품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은 조립 과정보다는 그냥 키트를 보는 게 맞겠죠. 근데 이건 그래도 한번 볼까요? 뭐 그냥 설렁설렁 한번 보는 걸로 합시다. 1번에서는 콕피트 조립, 2번에서는 뭐 계속 콕피트죠, 그죠? 큰 챕터에서는. 그리고 실사진을 보니까 뭐 이렇게 복잡한 도색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회색에 뭐 각 그 패널들 있잖아요. 그 패널 섹션 구역들은 검정, 무광 검정. 그리고 버튼류들은 뭐 회색이나 밝은 회색이나 흰색. 그리고 뭐 몇몇 포인트는 뭐 레드. 그리고 뭐 저기 그 뭐죠? 그 LED 같은 그런 화면 나오는 부분은 뭐 초록색으로 가면은 뭐 적당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그 디스플레이 화면 같은 부분만 뭐 초록색으로 컴퓨터가 나와 있고, 그러니까 3위 스케일이지만 정말 뭐 복잡하고 예칭이 많이 사용되는 그런 건 아니죠, 그죠? 세 번째는 이제 G110 엔진. 심플하네요, 그죠? 그래서 이 엔진 부분이 이게 꺼냈다 뺐다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타미야 F16 같은 경우에는 꺼내서 전시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꺼낼 수 있다면은 여기에 배선 작업을 요즘 뭐 저기 화질 좋은 사진이나 아니면 유튜브 영상 같은 데 보고 좀 참고해서 조금 업그레이드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테일업. 저도 좀 자신은 없지만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그래도 큼지막한 파츠들은 그래도 조금 부착이 되게 됐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엔진 부분이고, 여기까지 엔진이고, 뒤쪽은 애프터버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저기 해외 여행 가고 하면은 이제 여객기 보면은 그 날개 주익에 이제 제트 엔진이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짧잖아요, 그죠? 근데 전투기는 왜 이렇게 긴 거야? 그렇게 이제 의아해할 수 있는데, 애프터버너 때문에 이렇게 길쭉해졌습니다. 여기 없으면은 우리 그 민항기에 있는 제트 엔진하고 같죠, 그죠? 뭐 제네럴 일렉트릭 G 엔진 많이 쓰니까. 애프터버너라는 게 있다. 뭐 추력을 내는, 추력을 보조하는 장치 뭐 이런 거겠죠. 뭐 추가 추력을 위해서. 4번에서는 랜딩 기어고, 그러니까
3위 스케일이지만은 너무 복잡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노즈 랜딩 기어죠, 그죠? 2단계 정도에서 끝나는 것 같고, 저는 이런 것들은 상황 봐가면서 이제 가동식으로 한번 작업을 해볼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탱크라든지 이렇게 뭐 전차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SF 비클류를 제가 모터라이저로 만들다 보니까 에어로는 딱히 모터라이저 부분이 없어서 조금 도외시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모터라이저 할 만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디냐면 이제 토켓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윙 폴딩, 그리고 이런 빅 사이즈에서는 이제 이 랜딩 기어 수납을 한번 모터라이즈로 작동시켜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RC를 제가 만드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요번에 한번 면밀히 한번 살펴보면서 결정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 랜딩이 그죠? 우리가 이렇게 모터 자동으로 이렇게 폴딩되고 오픈되고 하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죠? 5번은 레이더. 그래도 나름 이 각 부의 명칭 설명은 있네요, 그죠? 요즘은 죄다 그림으로 막 깔아버려 가지고 그 내가 만들고 있는 모형의 각 부의 명칭도 제대로 알기 힘들지 않습니까? 뭐 네가 알아서 뭐 검색해라 이런 건가? 그리고 뭐 명칭은 그래도 적어주는 성의는 보였네요, 그죠? 우리가 이제 모형이라는 게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실제 실물을 우리가 가서 현장에 가서 보거나 아니면은 어떤 강연이나 이런 것들 시연에 가서 설명을 듣거나 하는 게 아니지만은 손쉽게 이렇게 모형을 구입해 가지고 그죠, 이렇게 실물을 또 알아가는 그런 교육적인 혹은 지식의 확장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이제 메인 휠로 되어 있고, 이게 고무 타이어로 되어 있는 게 또 제가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7번은 레프트 언더 캐리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메인 랜딩 기어죠, 그죠? 이 메인 랜딩 기어는 혹시 랜딩 기어 분야가 따로 있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랜딩 기어만 만들고 작동시키시는 영상들이 좀 있더라고요, 모형으로. F-14 6기 메인 랜딩 기어는 조금 작동 방식이 조금 독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바퀴가 한번 돌아가 줘야 거기 주익 연결 부위에 수납이 될 수 있게 돼 있어 가지고 이 전체적인 작동 모습이 조금 독특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번 보고 대략 원리는 파악을 했는데, 실물과 유사하게 한번 폴딩이 될 수 있게끔 한번 도전해 볼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아무래도 요 키트에서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은 랜딩 기어겠죠. 8번은 뭐 랜딩 기어도 조립하는 부분이고, 9번은 화이트 인시그니아인데, 이게 이제 기수 부분이네요, 그죠? 기수 부분인데 연료 보급 프로그 같습니다, 그죠? 공중 구비기에서 이제 연료 호스에 꽂을 때 하는 부분, 노즐이죠. 10번은 명칭은 또 왜 안 넣어놨죠? 콕피트 만든 부분하고 노즐 랜딩 기어, 그리고 이제 레이더까지 붙여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살펴보니까 요 H28, 29 부분이 이제 비행기의 파일럿이 파일럿과 레이더 사수가 탑승할 때 전방은 이제 사수 파일럿이고 후방 좌석은 이제 레이더 사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타는 발판 스텝이더라고요, 스텝인데 스텝도 뭐 형식은 몇 가지 나뉘긴 하는데, 이렇게 이제 푸시 버튼이 2개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 형식을 취한 거거든요. 이걸 이제 누르면은 톡 튀어나오죠. 이렇게 수직으로 수납대에 있다가 튀어나오고, 그리고 스텝 사이에는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수납식 보딩 레더, 그러니까 탑승 사다리 이게 접해 있거든요. 그게 나오는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통켓은 좌측이 좀 바쁘죠. 이게 이제 벌칸포도 탑재가 되고, 탑승도 좌측으로 하다 보니까 이쪽이 좀 시끌시끌합니다. 지금 부품이 많고. 메인
노즈 랜딩 기어 부분이고, 여기 커버까지. 클로즈는 S2번이면은 별도 파츠인가 보네요. 그죠? 여기 이제 뭐 어디 좀 저가 라인은 칼로 자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네요. (12번은) 이제 그게 20mm 발칸포가 부착이 되고, 재현이 잘 되어 있죠. 그죠? 요건 타미야 F15나 16도 아마 재현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요거 제가 근데 포인트, 아까 첫 번째는 이 키트를 제가 저만의 스타일로 만들 때, 첫째는 그 랜딩 기어를 가동식으로, 더 나아가서는 모터라이즈로 한번 해보자는 게 첫째 포인트. 두 번째는 이 벌컨포를 모터라이즈로 한번 회전시켜 보자는 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제가 근데 어떤 사람이 만든 실물을 제가 본 게 아니고, 저도 실물을 새롭게 접하고 바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크기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을 이겨내지 못하면은 그냥 그대로 만드는 거고요. 극복해내면은 이게 이제 가동식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저는 A10기라든지 이런 전투기에서 이 발칸포 들어가는 모습을 한번 저도 목도해 보고 싶은데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파츠들이 재현되어 있고, 이 커버를 이렇게, 그죠? 부착식 이렇게 별도로 부착할 수 있는 게, 뭐 개폐식 선택할 수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13번은 뭐 저기 랜딩 기어, 여기 캐빈이라고 되네요. 캐빈 공간, 또 반대측 우측 되어 있고, 15번은 이제 거의 기수 부분은 거기 패널들이 다 부착이 되고 이제 완료가 되는 것 같네요. 침 파츠, 뭐 포트, 여기가 아마 클리어 파츠, 거기 포지션 램프가 클리어 파츠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그 TV 카메라가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카메라 그 렌즈 부분도 이제 클리어 파츠로 보여지네요. 그리고 우리 에어로 만들 때 저도 이제 요즘 조금 배웠는데, 뭐 헬기라든지 이렇게 몇 가지 만들다 보니까 구멍을 미리 뚫어둬야 될 부분 한 번에 몰아서 쫙 다 뚫어 주십시오. 작업하다가 제가 빼먹어 가지고 나중에 다시 뚫기는 어렵더라고요. 이게 내부에서 뚫어줘야 되는 그 포지션을 정확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때 하나도 빼먹지 말고 다 구멍을 뚫어 주실 수 있게끔, 그리고 설명서를 쭉 다 보면서 구멍을 뚫는 부분이 있다면 한 번에 다 뚫어주는 게 나중에 빼먹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 배웠죠. 19번, 그 다음에 이제 에어 인테이크 부분인데, 요게 또 가변식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애프터버너를 가동할 때라든지 아니면 애프터버너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항속으로 날아갈 때에도 요게 이제 공기 흡입되는 부분에 어떤 거기 볼륨이나 아니면 사이즈를 조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또 추력 효과를 또 낼 수 있더라고요. 그 부분들은 어떻게 제가 실제 어떻게 그 에어 인테이크 부분에 거기 터가리가 있는 것까지는 봤는데 작동 원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7, 18번 수직 미건 이 부분 뒤에 테일 부분이 필터 파츠니까 요건 가동식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요거. 가동이 되는 부분은 가동이 돼야겠죠. 그게 이제 1대3이 스케일을 산 이유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20번은 이제 G 엔진 쌍발로 들어가고, 노즐 부분은 요게 노즐이 좀 어려운가 봅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뭐죠? 인터넷 사이트 이렇게 숍을 검색을 해보면은 노즐이 레진으로 많이 나와요, 따로. 그래서 이게 좀 실제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기 어렵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4분할로 되어 있네요. 그죠? 엔진이 바뀌었으니까 B형, D형은 이런 형태의 노즐입니다. 21. 그리고 뭐 에어 브레이크 별도 파츠고, 요건 뭐 48 스케일에서도 웬만하면은 별도 파츠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아마 이제 고무 파츠로 됐던 것 같네요. 여기. 실제 고무라서 고무로 되어 있나? 커버류가 보이고,
그 다음에 카울이 이제 끝단에 카울이 따로 이렇게 들어가게 됐네요. 근데 설명서 상으로 엔진을 꺼냈다가 넣었다 할 수 있게 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그죠? 왜냐하면은 조립 설명 접착한다 접착하지 않는다 표현이 따로 없네요. 따로 없네요. 그건 접착인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동체 부분 상하판 결합이 되고 이제 기수 부분도 됐고 이제 거의 다 완성돼 갑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무장류 파츠가 많아서 그렇지 본 기체적인 측면에서는 파츠가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가 레프트 윙인데 이런 널판치들이 이게 별도 파츠로 되어 있더라고요. 플랩 앞쪽 위에 붙는 건데 이게 에어 브레이크 기능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어떻게 조향 기능을 하는 건지는 자세히 모르겠네요. 그리고 여기 이제 플랩 부분 끼우기 전에 하나 더 끼우는 파츠로 보여지고 반대측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제 C 1번 3번은 그게 뭐 리드 뭐 널판지였나? 앞쪽에 붙는 널판지. 요것도 이게 가동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가동식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왜냐하면은 그 부착되는 부분을 핀을 C9번 핀을 다 만들어 줘 가지고 이렇게 그죠? 움직일 수 있게끔 된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 C9번이 빠지고 바로 접착하게끔 되어 있겠죠. 그죠? 여기 이제 가동식 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 뒤에 그 조향타 부분이 이제 들어가고, 요것도 이제 항공기는 제가 경험이 일천해 가지고 뭐 어떻게 제가 접근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가동식을 한다면 커버류도 보이고, 여기에도 이제 거기 유압 실린더 같은 게 부착이 되나 봅니다. 유압 실린더에서 밀고 당기고 하는 것 같네요. 근데 뭐 이런 구조상으로는 크게 이제 복잡해 보이지는 않는데 유지 관리비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그러니까 이 통계세 가변익 등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의아스럽기도 합니다. 여기 그 꼬리 부분 그 비버테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비버 동물 아시죠? 거기 타코체처럼 꼬리가 생겼지 않습니까? 이 주둥이처럼 그 주걱처럼 나온 꼬리 그거 형태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일 부분이 나와 있고 여기 연료 배출구, 그러니까 뭐 이륙했다가 뭐 이렇게 기체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착륙하려 그러면은 연료를 가득 채웠을 때는 뭐 이렇게 착륙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죠? 기체가 손상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기체를 저기 연료를 좀 이렇게 배출해서 버려내고 착륙을 하는데 그 파이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비버 테일에 제일 끝단 부분에. 그리고 몇 가지 뭐 램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착이 되었는데 아마 A형에서 B형 갔을 때는 이게 안테나 하나 살짝 부착된 걸로 기억하고, 이게 테일 부분도 조금 축소되고 그랬던 걸로 이렇게 형태 구분할 때 A, B, D형 중에 기억할 때 그게 생각나네요. 그래서 여기는 잘렸잖아요. 지금 이렇게 더 큼지막하게 길게 감싸는 형태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 B형이 맞다. 그리고 노즐, 그 B형, D형 특유의 노즐. 그러면 우리 이제 구분법 이제 아시겠죠, 그죠? 25번 이제 오픈 개폐 연 상태고, 여기도 이제 거기 연 상태네요. 근데 아마 좁혀진 게 애프터버너 사용하는 상태인가? 그럴 것 같습니다. 열린 상태는 아닌 것 같고. 26번은 이게 이제 테일 후크라고 그러죠, 그죠? 이제 항모에 착함할 때 그 이제 와이어에 걸면서 이제 브레이크를 하는데 그 고리가 달려 있는 부분이죠, 이게. 그리고 뭐 이런 부분도 자세히 디테일 보니까 이게 한쪽 부분 끝단은 또 이렇게 내려갔다 기체에 붙을 때 충격 주면 안 되니까 또 뭐 고무 패드도 부착되어 있고 그렇더라고요. 실제 사진 보니까. 뭐 그런 부분도 이제 뭐 좀 디테일 좋아하시면은 이게 1:3 스케일이니까 뭐 고무 부분의 도색은 또 따로 해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디테일하게 한다면은. 이제 거의 이제 조립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부분만 부착이 되는 것 같네요.
하단 에어 브레이크는 이왕이면 가동식으로 되는 게 좋은데 여기는 좀 접착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랜딩 기어 커버들 쭉 나와 있고 끝이네요 이제. 끝입니다. 10 잠깐만, 끝은 아니네. 13에서 지금 14페이지가 나요. 죄송합니다. 기수 부분에 있는 안테나류들 부착되고, 여기 아까 말씀했던 보딩 레더, 그 탑승 사다리. 이것도 가동식이 제맛이죠, 그죠? 이거 한번 해보고 가동식으로. 다음에 31번은 이제 기수 부분. 이 부분이 단차 없이 잘 맞을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왕이면은 좀 잘 맞아줬으면 좋겠네요. 너무 또 유격이 생기거나 단차가 크다면은 보기 싫은 부분이잖아요. 눈에 확 띄고. 이거 만들어 나가면서 한번 뭐 확인 상황을 봐야 될 것 같네요. 32번은 이제 캐너피, 이제 클리어 파츠죠. 요건 클리어 파츠에다가 이게 고정 후크까지 다 나름 디테일이 있네요, 그죠? 근데 요 파이프 같은 부분은 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실물 보니까 파이프 같은 게 이렇게 좀 지나가던데 그렇게 되어 있고, 뭐 기타 부가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그 기체에서 이제 가동되는 부분이죠, 그죠? 이렇게 연결되는 링크 부분인데, 컴퓨터 열개 닫히게 많이 하시니까 저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 그리고 이제 부착. 그리고 이 부분이 열려 있네요, 그죠? 이거 선택식인지 가동식인지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다리까지 부착하고, 그 다음에 각종 파일런들 33번 무장을 위한 기본 베이스죠. 그리고 보조 연료통, 에다가 ADM 141 미슬, 요것도 좀 많이 본 것 같은데 하고 쭉 나와 있고, 스페로, 피닉스, GBU, 그 다음에 GBU 38 등. 여기 그리고 뭐 장거리 공대공, 중거리 공대공, 단거리 공대공 구분은 여기 이제 이게 피닉스가 이제 장거리고, 그죠? 스페로가 중거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사이드와인드 에임9, 사이드와인드가 단거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구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외울 건 아닌데, 이제 우리 포식 관계를 보면은 새가 뱀을 먹지 않습니까? 상위 포식자가 새고 하위 포식자가 이제 뱀인데, 새가 이제 둥지에서 알이거나 새끼일 상태 이외에는 새가 뱀한테 잡혀먹는 일은 거의 없죠. 피닉스는 불새, 그 다음에 스페로는 참새잖아요. 그러니까 새가, 사이드와인드는 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사이드와인드, 뱀보다는 멀리 간다. 그렇게 하면은 얘 두 개가 이제 단거리는 아니죠. 그러니까 제일 짧은 녀석이 사이드와인드 뱀이다. 그리고 이제 불새하고 참새하고 어느 녀석이 더 멀리 날아갈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불새겠죠. 뭐 불새는 불사조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피닉스하고 이제 스페로너 중에서는 이제 불새가 더 멀리 날아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장거리고 중거리, 그렇게 구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재미로 직관적으로 봤을 때 크기가 대중소니까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뭐 재미삼아 한번 이빨을 틀어봤습니다. 무장에서 이렇게 끝나는 것 같네요. 이렇게 무장, 그러니까 파일런의 미사일을 대응해서 부착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제 기억에 피닉스도 최대 6발 가능하고 스페로도 최대 6발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만 좀 F-14 같은 경우에는 좀 독특한 게 이 날개에 파일런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제약이 어떤 한계가 좀 명확하게 나타나 버려요. 가변액이다 보니까. 물론 F-111 아드바크 같은 경우에는 파일런도 가변식으로 해서 이제 날개의 가변 상태에 따라 연동돼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연료통이라든지 폭장을 할 수 있는데, 톰캣은 날개에 못 붙이죠, 무장은. 그래서 이제 여기 날개가 연동되는 부분에 이렇게 파일런이 이렇게 독특하게 부착이 되어 있죠, 그죠? 여기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무장을 또 좀 늘려주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물론 제약이 있지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뭐 이만큼 섹시한 그 7, 80년대, 90년대까지 아마 비행했으니까 그 당시 올드한 전투기가 없죠, 그죠? 이만큼 섹시한 전투기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21세기에서도 지금 70년대 나온 톰캣 프라모델 1대3를 지금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 힘이죠, 톰캣에.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 뭐 답이 지금 안 나오네요. 이거 1부, 2부로 나눠야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파츠를. 그러니까 기체 상판 앞판은 받고 여기서 한번 볼까요? 계략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부분 상태는 디테일을 뒷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제품 그냥 대략적인 수준만 보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는 얘가 7언어. 생각보다 저기 에어 브레이크는 크지가 않네요, 크기가. 엄청 클 줄 알았는데. H런인데 여기 보니까 이제 거기 20mm 발칸포 그 탄통으로 보여지네. 영어로 많이 적혀 있고 해가지고 보기는 좀 안 좋네요. 지금 비닐을 개봉해서 보는 게 맞는데. 됐고 한번 보겠습니다. 컴퓨터는 꽤 사이즈가 크네요 지금. 컴퓨터가 나와 있고 포인트 되는 부분만 봅시다. 그 계기판인데 요게 파일럿, 요게 이제 레이더 사수로 보여지거든요. 퀄리티는 다 이렇습니다. 디테일은 요즘은 칼라 애칭으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요 트럼펫 제품을 위한 게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여기는 이제 허드 부분 같기도 하고, 윙은 두 개, 좌우 주익이죠, 그죠? 그냥 패널 라인이 뭐 깊다고도 할 수 없고 그냥 뭐 쏘쏘하네요. 그냥 보통 수준의 패널 라인이고, 그렇죠? 윙 같은 경우에는 단차 없이 잘 상하판이 맞물렸으면 좋겠네요. 윙 부분이고, 두 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부에 이제 각종 랜딩 기어 베이라든지 이 부분의 개선인데, 이 정도는 조금 핀약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입체감이 떨어지죠. 그래서 좀 황동선이나 구리선 같은 거로 좀 추가 작업을 해주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파츠가 나와 있고, 랜딩 기어 디테일은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가동식으로 작업하기는 쉽지 않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부품이 그 별도 파츠로 되어 있는 게 좋은데 이렇게 통짜로 나와 있으면은 이렇게 분리해내는 것 자체가 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정교한 작업이고. 또 다른 러너, 제가 러너 저기 알파벳까지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지금. (3인) 스케일에 비례해서 아주 정밀한 디테일까지 생각할 건 아닌 것 같네요. 이게 이제 피닉스 미사일 파일런이죠. 파일런 부분이 나와 있고, 러너는 한 벌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플랫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 주익에 나와 있는. 은근 그래도 파츠가 뭐 적다고는 할 수 없죠, 그죠? 무장에 많이 쏠렸지만은. 그리고 이제 저기 카울, 그 엔진 카울 쪽 부분하고, 여기가 이제 피벗 테일 부분, 연료 배출 파이프도 샤프하게 나와 있네요, 그죠? 연료 배출 파이프,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안테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포지셔닝 등이 A형 초기에는 있다가 아마 삭제된 것 같네요. 디테일하네요, 이런 부분들은. 그럼 여기까지는 다 나왔으니까 다시 제가 넣겠습니다. 이제 우측편 봤으니까 이제 좌측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시 넣었어요 지금.
이게 또 섞여버리면은 제 위치는 듣기가 힘드니까. 여기는 이제 엔진인데, 엔진에서도 너무 큰 디테일을 기대할 건 아니죠, 그죠? 이 엔진이 저기 추력 같은 게 뭐 30-40% 이상 향상이 되고, 뭐 애프터 버너 사용 안 해도 이렇게 이륙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급격한 어떤 발전을 이뤄낸 거죠, 그죠? 노즐 부분이고, 결국은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노즐도 두 가지 버전으로 나와 있네요, 그죠? 좁아 노즐 끝단이 모인 형태와 벌어진 형태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엔진 팬 같은 것도 보이고, 저기 컴프레서 압축기의 윙들은 제대로 표현 안 된 거 같네요, 그죠? 사이에 꽤 많은 윙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날개들이. 이건 또 큰 빠지네. 오, 와우. 이제 기수 부분인데, 연료 공중 급유 파일런 그 부분은 이제 커버가 별도 파츠니까 이것도 가동식 해볼만 하네요, 그죠? 여기는 이제 상판 커버들이고, 이 부분은 엔진 커버네요, 그죠? 엔진 커버. 그래서 저 부분을 만약 열어두려면은 엔진에 있는 꽤 많은 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디테일업을 해야 되겠죠, 그죠? 여기도 이제 하부 이제 에어 인테이크 하부 판넬 등이고, 날개들이 보입니다. 수직 미익이라든지, 그리고 수평 안정이 같은 거죠, 그죠? 이런 핀이 나와 있어 가지고 요거 이제 가동식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거는 움직여야 제맛이니까. 그리고 안쪽에 또 한번 구획이 또 한번 나눠지네요, 그죠? 이렇게 크게 좌우로 한번 나누고, 이 좌측편은 또 상하로 한번 또 구분해 줍니다. 아무래도 무장 러너들은 이렇게 작다 보니까 한번 구획을 나눠줄 필요가 있을 겁니다. 요건 이제 사이드 와인더인데, 뽁뽁이가 있는 건 왠지 모르겠네요. 이쪽 부분 미세한 날개가 휘거나 부러지지 말라고 넣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뭐 파일런들. 무장 보니까 또 만들기 싫어지네요. 또 뭐 무장 파일런 같이 되어 있고, 붐캣이라고 해놔가지고 무장을 많이 넣은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저는 D형 사야 이게 있을 줄 알았는데, 각종 이렇게 이제 투어하는 폭탄들도 꽤 많네요. 이게 제가 무장 종류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여기 주익 부분에 거기 그 뭐죠? 이렇게 있고, 뭐 약간 커버 같은 파츠가 이제 고무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고무로. 이건 왜 고무로 넣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접었을 때 어떤 텐션을 주기 위해서일까요, 날개? 왜냐하면 이제 고속으로 이렇게 나를 때 날개를 접거나, 또 항공모함 항모들은 기본적으로 날개들이 폴딩이 되거나 접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을 차지하는 공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톰캣을 완전히 끝까지 접어버리면은 이제 공간을 많이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스페로로 보이네요. 그리고 날개 끝을 나름 날카롭게 사출을 했나 보네요. 그래도 다 싸놓은 거 보니까. 그리고 이제 윗단을 보면은 이게 꽤 큰데요. 이게 제가 잘 모르는 무장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것도 이제 폭탄이고, 무장류에서는 주인공이죠. 피닉스 미사일. 피닉스가 잠깐만요. 몇 발이라고 해야 됩니까? 러너 하나에 한 발. 6발 들어있네요. 해자 아주 고맙네요. 걱정 파일런들, 투하 폭탄들, 미사일은 아니죠. 얘도 미사일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뭐 공격 관련된 전자 장비 같습니다. 얘는 이제 보조 연료통 2개. 피닉스 6발 달고 요것 부착 가능할까요? 기억에 아카데미체에서는 됐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이렇게 다 본 것 같은데, 요게 함정입니다. 저도 이제 물건 샀을 때 제일 처음 확인한 게 이제 투명 콕피트가
뭐 깨졌거나 뭐 성형에 문제가 있나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아무리 해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도 뭐지 뽑기가 잘못됐나 좀 우울해지려고 했는데 얘를 보고 이런 건 구역을 경계하기 위한 건 아니다. 뭔가 있다. 근데 보니까 이제 이렇게 다 그림이 나와가지고 제가 안심을 했습니다. 이렇게 타이어하고 에어 인테이크. 근데 에어 인테이크를 이렇게 따로 또 이렇게 담은 이유는 이게 파손될 수 있어서 그런가요? 이게 그 부분이 날카로워서 그런가? 아무튼 금속 파츠들, 클리어 파츠, 컴퓨터 보이죠? 그리고 뭐 각종 뭐 항법등이라든지 포지션 램프 등도 있는데 다만 여기 포지션 램프 여기 보이죠? 작대기 2개. 이거 지금 그냥 페인트 아닙니다. 이게 포지션 램프입니다. 이게 뭐 날개도 있고 차체 이제 기체 뒤쪽에도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리어로 넣어주면은 LED 작업하기 정말 편한데 그게 안 됐더라고요. 그건 좀 아쉽죠. 그리고 사출 자석도 따로 넣어뒀네요. 이게 뭐 레진인가요? 자세히 모르겠네. 그리고 에칭, 그리고 이제 노즈콘이라고 이제 기수 끝 부분은 이렇게 또 별도로 넣었고 보겠습니다. 저도 자세히는 안 봤어요. 저는 그것만 확인했어요. 캐노피 투명 파츠만. 투명 파츠가 있는데 투명도가 와 이 소리는 안 나요. 그냥 보통입니다. 투명도는 뭐 이렇게 정말 유리 같다 이런 느낌은 없어요. 다만 뭐 깨끗하지 정도면 뭐 파손 없고. 그리고 사줄 자석 파츠가 이렇게 되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마 이게 D형으로 갈 때 사줄 자석이 변경돼 가지고 이렇게 별도로 기획한 것 같습니다. 제주부터. 그리고 이제 에어 인테이크가 2개. 아마 날카로워서 이렇게 별도 포장하기 위해서 싼 거 같네요. 그죠? 되어 있고, 고무 타이어가 4개. 그러니까 메인은 큰 거 하나나 각각. 그리고 노즈는 작은 거 2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뭐죠?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에칭은 생각보다 작아요. 지금 들어봤다. 작은 거 하나. 벨트네요. 그죠? 벨트류하고 디테일 파트 조금만 살짝만 넣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클리어 파트, 허드라든지 램프류라든지 보이고 노즈가 이 정도로 나와 있고 이거 굳이 여기에 담을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허드 부분 클리어 파트 별도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허드가 나중에 1층에서 별도형으로 바뀌었나? 아무튼 그럴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큰맘 먹고 한번 질렀는데 이거 지금 리뷰하면서도 좀 부담되긴 하거든요. 이런 녀석을 내가 만들 수 있을까 과연. 시리 스케일 이런 거나 그냥 만들지 않은 생각도 드는데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제작을 하게 되면은 한 번에는 다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워낙 이게 작업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리즈로 하나씩 올리는 쪽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구경도 하시고 또 혹시 구매를 염두에 두신 분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